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넓이를 구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근데 수학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 넓이에서 나오는 이 단위들 있잖아요. 단위,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이런 것들.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인데 왜 넓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수란 말이에요. 지수, 지수. 그렇죠? 지수는 중학교 때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명확한 설명 없이 얘는 넓이 단위야. 그래서 그냥 애워. 얘는 길이의 단위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잘못되어 있죠.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요. 정확한 개념을 알려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분을 막 수학 4학년 때 배우다가 갑자기 이제 넓이가 가요. 느닷없이. 뭔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다른 주제로 가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사실 그 넓이의 단위들, 센티미터, 미터, 그람 뭐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 다룰 것들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리학에서 다룰 건데 이러다 보니까 단위의 환산, 또 그 제곱, 부피, 넓이에 대한 어떤 단위, 표시 이런 것들은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배우니까 수학도 싫고 물리도 싫은 거죠. 잘못된 방법이죠. 그러면 일단 정확한 개념들을 알려줘야 되죠. 그게 어디서 왔는지. 지금 이 센티미터, 미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냐면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생겨난 건데 SI 체계라고 하거든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이에요. 그러니까 유닛인데 단위의 체계예요. 국제적 단위 체계인데 유닛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유닛. 우리말로 말하는 단위 또는 기본 단위 이건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어, 뭔가를 통합할 때, 유나이트 할 때, 그쵸? 그것의 아주 최고의 기본이 되는 거. 데카르트는 유닛을 유나이트라고 썼더라고요. 자기, 물론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막대기가 있어요. 물체가 있어요. 이거는 부분들이 다 통합돼가지고 이런 물체가 우리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을, 이 길이가 얼마냐? 그리고 또 이런 막대기 길이는 또 얼마냐? 정확하게 재고 싶죠. 정확한. 이게 정확도가 필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상거래상으로라든지 뭐 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람수를 정확하게 재야겠죠. 하여튼 이 정확한 길이를 재기 위해서 뭔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유닛이에요. 그 기준이 유닛. 유닛은 그래서 잡다하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정확히 합의한 그 기준의 길이 또는 그 기준의 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유닛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재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한 길이를 기준으로 하자. 그러면 이게 유닛이 되는 거죠. 1유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는 유닛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이란 길이가 갖는 거고 얘는 이 유닛을 똑같은 유닛이죠. 어떤 유닛이 한번 정해지면 어떤 대상이든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네 개 하고 플러스 얼마가 좀 더 남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분수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유닛이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수학에서 두 가지를 다룬다고 했었죠. 하나는 카운팅이에요. 하나는 메저링이에요. 카운팅은 수를 세는 거예요. 센다. 메저링은 측량인데 이건 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메저링은 뭐냐면 메저링은 실제로 유닛만 있으면 유닛을 일단 기준이 되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카운트하면 돼요. 아까 봤죠? 이런 길이가 유닛이면 이 길이만큼 몇 개가 길이가 합쳐져 있는지 그래서 그게 전체가 되는지를 카운트 해주면 이게 유닛이면 이건 하나, 둘, 셋, 넷, 4가 되겠죠. 4 유닛이 되겠죠. 근데 이제 유닛도 이름이 있어요. 길이에 대한 기준도 이름이 있단 말이죠. 이름을 어떻게 정했느냐? 한번 볼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어떤 기준은 SI 그 체계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된 체계잖아요. 처음에 이게 아주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어떤 기준을 정할 때 그럼 그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럼 지구죠. 전 지구적으로 적용할 어떤 규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상상했고 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게 적도예요. 여기가 북극점. 여긴 적도죠. 그래서 이 적도에서부터 북극점까지 길이를 재본 거죠. 적도에서 북점까지 길이. 물론 이제 육지 위로 간 길이가 아니고 바다 표면, 평평한 표면 위를 지나갔다 했을 때의 길이인데 이 길이를 천만 분의 1, 1천만 분의 1, 1천만 분의 1 이것을 1m라고 한 거예요. 자, 적도에서부터 북극점까지 길이의 1천만 분의 1을 1m라고 했다. 여기서 이제 미터가 나오죠. 이름이 나온 거예요. 유닛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미터는 어디서 왔냐면 미터는 어디서 왔냐 이 말 자체가 이거는 그리스에서 온 건데 원래 의미적으로는 메저예요. 측량하다는 뜻이에요. 잰다는 뜻이에요. 그 메저의 그리스어를 차용해가지고 미터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측량의 기본 단위는 미터다. 이름을 정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M으로만 써요. 소문자 M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2m는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 읽을 때는 2m 이게 아니고 2m 이렇게 있는 거죠. 2m. 미터에 나머지는 생략하고 M만 쓴 거예요. 알겠죠? 그거 미터는 메저에서 온 거고 측량이 모든 기본 단위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도에서부터 북극점까지 길이는 얼마? 1천만 미터가 되는 거예요. 미터가 1천만 개가 있으면 네, 이 적도에서부터 북극점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터는 알았죠. 미터가 메저에서 기본적으로 차용됐다. 그러면 킬로라는 걸 KIL로 킬로미터. 근데 이 킬로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 킬로라는 뜻은 thousand이에요. thousand. 그리스예요. 이것도 그리스. 칠리오라는 건데 이거 천이란 뜻이에요. 천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킬로미터라는 거는 1000m라는 거예요. 1000m. 1000m. 우리가 읽을 때 3km. 킬로라는 게 천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이걸 약자로 어떻게 하냐면 KM을 써요. K는 킬로, M은 미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3km는 어떻게 3km죠. 그러면 이거는 킬로가 천이라고 했죠. 3000m를 얘기하는 거예요. 3000m. 이게 천이기 때문에. 3000m. 예. 1km라는 킬로미터라는 어떤 단위가 정해져 있으면 이게 세개 간 거 3000m가 되는 거죠. K는 천이란 뜻이에요. thousand. 그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센티미터인데 미터는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메저에서 온 거고 기본 단위. 그렇죠? 근데 센티라는 뜻은 어디서 왔냐? 센티는 어디서 왔냐면 이거는 어디서 왔어요? 이거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건 라틴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뭐고 라틴어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는 우리가 알죠. 라틴어는 뭐냐면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는 헬레네 문명이고 라틴어는 로마죠. 로마의 공식 언어. 그러면 센티는 라틴어에서 센티움, 100이란 뜻이에요. 100. 센티움. 근데 센티를 앞에 붙임으로써 이것을 100미터라는 뜻을 한 게 아니고 100분의 1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센티는 정한 거죠. 센티는 100이라는 어떤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100분의 1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터를 100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센티미터예요. 그래서 100cm는 1m가 되겠죠? 1m. 왜냐하면 이게 C가 1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분의 1m잖아요. 100분의 1m가 100개 모이면 1m가 되는 거죠. 센티는 100분의 1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밀리미터도 해죠. 밀리미터. 밀리. 밀리는 또 어디서 왔냐? 밀리는 어디서 왔어요? 이것도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에
이거는 우리가 라틴어에서 어떤 뜻이냐면 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천이라는 뜻. 밀리언이라고 했잖아요. 네, 잠깐. M-I-L-L-I-O-N. 밀리언. 여기서 밀리가 있죠, 밀리. 밀리언은 뭐냐? 사우전이에요. 천이 1000번 된다는 거예요. 천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원 하니까. 그러면 이게 100만이 되는 거거든요. 밀리는 원래는 의미는 라틴어에서 100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천. 사우전이에요. 따라서 밀리미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미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사우전에서 왔지만 이건 1000분의 1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1000분의 1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밀리미터는.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미터에서였어요. 미터에서 킬로미터. 킬로는 천이란 뜻이었어요.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천미터하고 같아요. 1000미터. 그 다음에 센티미터. 이거는 센티는 100분의 1이라고 했죠. 100분의 1미터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밀리미터. 이거는 1000이라고 했죠. 1000분의 1미터하고 같아요. 1000분의 1미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길이는 원래 의미 자체가. 그러면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넓이는 어디서 온 거냐?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 넓이의 측량은 어떻게 하느냐? 넓이 측량은 어떻게 했겠어요? 예를 들면 선만 있으면 길이가 있어요. 선은 길이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선으로 둘러싸이면 면적이 되거든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뭐 어떻게 구해요? 이것도 메저링이죠. 넓이를 구하는 것도 메저링인데 어떻게 구하냐면 유닛을 정하는 거죠. 유닛을 정할 때 가장 좋은 게 유닛 스퀘어예요. 스퀘어는 이제 정사각형인데 요만한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이걸 유닛으로 하는 거죠. 1 유닛인데 이제 유닛의 이름은 따로 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만한 어떤 사각형의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넓이는 어떻게 되냐? 이 유닛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거는 6이라는 유닛이 6개 유닛을 카운트해 보니까 6개예요. 6개. 그렇죠. 6이라는 넓이가 나와요.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단위, 유닛의 어떤 이름, 명칭이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1이라고 하면 1이라는 넓이가 6개 있기 때문에 6이다. 넓이가 6이다. 이렇게 상관없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단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유닛이라는 거는 길이에서 면적이 나온 거예요. 길이. 선에서 이제 면이 나오는 건데 요게 이렇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만한 길이를 1cm예요. 그 요만한 길이도 cm. 정사각형의 면적을 요만한 거를 이제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의 이름을 가로도 1cm, 세로도 1cm. 이랬을 때 이 면적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또 새로운 이름을 부르면 헷갈리니까 이것을 1 제곱센티미터라고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1 제곱센티미터. 그러면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표현은 무엇이냐? 그러면 1 이렇게 했는데 읽을 때는 이거는 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는 아까 알았죠? 미터는 미터인데 센티는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미터예요. 근데 제곱은 뭐냐? 쟤는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할 때 제가 할게요. 제 것이에요. 나의, 저의 이런 뜻이잖아요. 나의, 곱은 곱하기죠. 곱하기. 나, 자신. 네. 자신의 곱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곱. 예를 들면 3 곱하기 3 이거를 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위에다가 조그맣게 써요. 이게 조그맣게. 위첨자라고 하는데 조그맣게 위 오른쪽에다 써놓고서 어떻게 읽느냐? 예. 3의 2제곱, 3의 2제곱, 3의 2제곱. 얘를 제곱이라고 하는데 제곱, 3의 제곱 또는 3의 제곱, 3의 2제곱이에요. 제곱. 왜? 3이 스스로 두 번 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의 이런 방식도 쓸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3이 이게 제곱이 4번 된 거예요. 4번. 자기 스스로 4번 곱해. 3의 4제곱, 3의 4제곱.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위에 나온 거는 요거는 지수라고 하는데 그 뭐 이름까지 상관없고 읽는 방법, 얘 의미는 그럼 당연히 자기 자신이 두 번 곱해졌다라는 건데 두 번 곱해졌다. 뭐가 센티미터가 두 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쵸? 센티미터가 두 번 곱해진 거예요. 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가 2cm예요. 여기도 2cm예요. 그렇죠? 이걸 곱해볼까요? 2cm라는 건 센티미터가 두 개잖아요. 1cm가 유닛이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여기도 이렇게 두 개. 센티미터가 두 개 됐으니까 2cm가 됐을 거예요. 이것의 넓이는 이렇게 됐겠죠? 이게 유닛일 텐데 유닛 넓인데 넓이가 이제 4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그러면 이거의 단위는 2cm 곱하기 2cm예요. 그렇죠? 2cm 곱하기 2cm. 그럼 숫자하고 곱할 수 있죠. 숫자는 숫자하고 곱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4가 되고 센티미터와 센티미터를 곱해요. 그러면 이거를 센티미터가 두 번 자기 스스로 곱해졌다 해서 제곱 센티미터로 하는 거예요. 제곱 센티미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1cm, 여기도 1cm. 얘의 넓이는 1cm 곱하기 1cm는 1 곱하기 1은 1이죠. 이거를 단위를 그냥 우리가 얘도 두 번 곱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 센티미터도 두 번 곱해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커가지고 이게 미터라고 쳐보세요. 1미터. 여기도 1미터. 그러면 이건 당연히 1제곱미터. 1미터 곱하기 1미터. 그 1미터 곱하기 1미터가 되는데 이거는 1 곱하기 1은 1이죠. 미터 곱하기 미터는 제곱미터가 됩니다. 미터를 두 번 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곱이라는 의미는 두 번 곱해졌다라는 거예요. 길이가 두 번 곱해졌다라는 거예요. 길이가 두 번 곱해졌다.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가 된 것이죠. 그램 같은 경우 이제 그 그램도 해보죠. 그램. 아까 이제 미터가 기본 단위였고 이거는 길이의 기본 단위. 그램은 무게의 기본 단위. 이건 어디서 왔냐면 이거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그리스어이기도 하고 라틴어이기도 한 그리스 라틴어 공통으로 하는데 유래는 그라마는 뭔지 알죠? 문법 규칙 같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그램이 이런 문법 규칙 예? 과 같은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상거래를 한다 쳐보세요. 상거래를 한다.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거래상의 기준은 어떤 그 길이를 재는 물건은 흔치가 않아요. 실 같은 거, 철사 같은 건데, 근데 대부분의 물건은 부피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부피와 무게를. 금을 우리가 거래를 한다 쳐보세요. 이런 금덩어리가 있고, 이런 금덩어리가 있고, 길이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뭐가 다르죠? 무게가 다른 거죠. 무게는 어디서 왔느냐? 그래비티죠. 중력에서 왔거든요. 중력을 거스르는 힘인데.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거래할 때 얘를 몇 개를 가져야 얘하고 거래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단위 이름을 쓸까?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규칙성 그래마에서 그램을 차용한 거예요. 그램을 차용했다. 이 그램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다 길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예, 부피하고도 관계가 있고. 근데 이제 물건을 상거래할 때는 부피를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하기가 더 불편하니까. 그렇죠? 순수한 물질은 그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가 크면 무게가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게만 재면 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저울이 있어요. 예, 있던 물건이 있어요. 근데 기준만 정해놓으면 이 기준이 되는 유닛이죠. 유닛이 세 개가 있으면 얘하고 딱 저울이 평형을 이룬다. 예? 그러면 얘는 유닛이 3개, 3유닛 어떤 무게가 될 거예요. 그렇죠? 유닛의 이름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유닛의 이름은 어떻게 됐냐? 무게의 이름을 아주 그램마에서 차용해서 그램으로 하자. 기본이 되는 무게의 단위예요. 그램. 근데 이거의 이제 과학적인 의미는 어디서 왔냐면 물의 무게예요. 물의 무게. 물. 여기 1cm, 여기 1cm, 여기 높이 1cm. 요란 물의 양이 1g이에요. 1g.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압력이 어떠하냐, 온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물의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0도씨의 물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0도씨 요만한 양의 무게를 1g이라고 한 거죠. 1g. 근데 요거를 계속 물 자체를 가지고 그 기준이 원래 개념적으로는 왔지만 왜냐하면 보편적이거든요. 물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요거를 맨날 물을 가지고 잴 수가 없잖아요.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저울을 달아가지고 이런 추, 기준이 되는 추, 요거를 이제 1g짜리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개수를 세면 무게를 잴 수 있는 거예요. 무게를 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측량한다라는 거는 이 어떤 단위 유닛을 정하고 그것의 개수만큼 세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피라는 거, 부피에서 왔어요. 사실 무게는 그래서 부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학에서 특별하게 이제 단위가 나왔다. 그럼 단위의 기본적인 의미를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떤 개념에서 측량이라는 개념이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좀 깊이 안다고 하면 어렵게 수학을 배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수학을 배우지는 않을 거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머님이나 뭐 선생님이 이해하시고 아이들한테 좀 재미나게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